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피가 굳는 혈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하나둘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독일 정부가 접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Denn unser Ziel ist es, und das ist das gemeinsame Ziel von Bund und allen 16 Bundesländern, dass schon morgen im Laufe des Tages wieder mit Impfungen mit AstraZeneca in Deutschland begonnen werden kann. 이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접종 후 혈전 발생 보고가 잇따르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16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13명에게서 뇌혈증 증상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입장 전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는 유럽의약품청의 발표 직후 이어졌습니다.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in preventing COVID-19, and its benefits continue to be far greater than its risks.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매우 드문 특정 종류의 혈전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을 명확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극히 작은 가능성이라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국내에서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환자가 아니라 20대 코로나19 대응 요원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혈전의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2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혈전이 생긴 접종자는 20대 남성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은 날부터 두통을 느꼈습니다. 춥고 몸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닷새나 이어졌고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서야 원인이 나왔습니다. 단순 백신 부작용이 아닌 머릿속에서 혈전과 함께 병이 발견된 겁니다. 영상의학 검사 소견상 혈전증, 소견이 확인돼서 이제 이러한 소견까지 같이 해서 이상 반응 신고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 주신 사례입니다.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남성이 젊다는 점을 고려해 평소 병을 앓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비슷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질병이 우연히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과 혈전 사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백신 접종과의 증상 발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뇌병변이 발생됐다는 측면에서 좀 이것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방역 당국은 추가적인 역학 조사를 통해 혈전의 원인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희생된 미국 애틀랜타 충격 사건 사흘째인 오늘도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중독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표로 거센 비난을 샀던 애틀랜타 경찰은 증오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용의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예정돼 있던 법원 출석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 현지를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사건 사흘째를 맞은 현장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국계 여성 4명이 희생된 이곳 애틀랜타 사건 현장에는 증오범죄 규탄 집회와 함께 추모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는 한 백인 중년 여성은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의 한인 여성이었지만 대단했다면서 매우 슬프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애틀랜타 경찰이 백인 남성 용의자의 성중독 범행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비난을 자초했는데 오늘은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바꿨습니까?
네, 애틀랜타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어떤 입장도 정해진 게 없다며 증오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The investigation into a possible hate crime, is that still on the table? Our investigation is looking at everything, so nothing is off the table for our investigation. 앞서 경찰은 용의자가 성중독을 앓고 있어서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브리핑 당사자인 경찰 대변인이 과거 인종차별 티셔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파악됐습니까? 네,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은 애틀랜타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 오늘 처음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용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기소와 관련된 신문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왜 출석을 취소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다음 신문 일정도 아직 잡힌 건 없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유감을 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포고문을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피해 희생자를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백악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군에 조기 개양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기 개양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닷새간 계속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뒤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곳 애틀랜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증오범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명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도 증오범죄를 규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엘 샤프턴 목사는 뉴욕에서 아시아계 지도자와 또 뉴욕시장 후보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애틀랜타 사건은 증오범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흑인과 아시아계 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도 청문회를 열어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이 용의자의 범행 경위와 관련해 성중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했습니다.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meteoric rise of violence we are witnessing against the AAPI community. 아시안 증오범죄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이션을 쳤대는 거는 저희가 일단 크게 레이즈를 해서 막도록 해야죠. 한인단체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범인이 다른 증언을 했다곤 해도 그리고 아시안들이 많이 근무하는 비즈니스를 알고 들어가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선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장들은 이 아시안을 포함한 모든 증오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ch as women, seniors, and immigrants, because they are perceived as being weaker or less likely to fight back. 증오범죄를 겪었을 때 적극 알려야 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Violence and hate. In the Asian culture, in my culture, it's shameful. This is why it's been so difficult for our community to admit. LA 한인회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며 평소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어제 진행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들의 회의로 나온 양측의 입장을 두고 지금 여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중국에 대한 비판도 역시 강도 높게 했습니다. 먼저 조민진 기자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대북 전략은 양측이 완전히 조율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와 외교로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굳건한 안보 기반 위에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미국은 그러나 다른 카드도 거론했습니다. including reviewing pressure options and potential for future diplomacy.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는다면 오바마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이었던 제재와 압박 중심의 전략적 인내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을 여전히 남긴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중국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And we spoke about how Beijing's aggressive and authoritarian behavior are challenging the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책임과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문에도 가서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던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까지 거론하며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네, 이 회의를 앞두고 북한에서 낸 입장은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것이었고요. 한편 미국과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강한 비판에 대해서 앞서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이 반중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한미 2+2 회의에 맞춰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시간벌이 노름에 응할 필요가 없어 대화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과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같은 기회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진전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북한은 또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자 이를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집중 공격을 받은 중국은 압박과 유화적 제스처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관영 황구시보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반중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共同致力于管控分歧，积极推进对话接触，维护地区和平稳定。按照双轨并进思路，坚定推进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 符合各方共同利益。 JTBC 이근평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군 성착취는 인권 침해라면서 한일 두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래 한일 관계의 개선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양국 장관들의 공동성명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양국은 영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할
하기로.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등에 의해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오랫동안 얘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관여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